오전에는 뭘 했냐면,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로 와주셔가지고, 바쁘신데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전에는 뭘 했냐면, 호흡기의 기본적인 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호흡계는 우리가 산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였고, 산소가 세포 내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전자 전달계, 그 전에 이제 TCA 사이클,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과정 다음에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였는데, TCA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때 에너지가 30개 내지 32개 ATP가 생긴다. 그리고 해당 과정은 산소가 필요 없고 2개 ATP밖에 안 생긴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많은 ATP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3.5, 그죠? 그 다음에 탄소는 2.5, 그 다음에 수소는 2.1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기 음성도가 뭐예요? 네, 전기 음성도는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 시, 공유 결합 때 공유 결합 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색이에요. 그죠? 원자들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였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와 불소가 있다. 불소는 원자 번호 9번, 수소는 1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유 전자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양성자 핵도 전자를 당기고, 그죠? 여기 불소에 있는 핵도 전자를 당겨요. 전하가 반대니까. 그런데 이 양성자 개수가 다르고 거리가 다르잖아요. 또 불소의 경우는 1주기의 전자들이 또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들 간의 반발력, 또 핵 간의 거리, 전자와 핵 간의 거리, 또 양성자의 개수, 이런 걸 고려해서 이 공유 전자쌍을 이 핵들이 끌어당기는 세기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가장 높은 게 7쪽의 불소예요. 4.0. 그래서 4.0이 기준이고 불소.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산소예요. 3.5. 그 다음에 높은 게 질소예요. 3.0.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다 하면은 탄수화물은 구성하는 원자가 탄소, 수소, 질소, 산소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질도 지방 구성하는 원자가 탄소, 수소, 산소였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만 추가가 된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탄소와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그런데 산소는 커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탄소는 CO2, H2O, 수소는 H2O, 그 다음에 똑같이 산소와 결합해서 CO2와 H2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질소는 암모니아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NH3. 그래서 나중에 요소로 변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기 음성도 차이, 3.5하고 2.1, 2.5 사이의 차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레방아가 있잖아요. 그죠? 물레방아가 있는데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 물레방아가 돌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옛날에? 네, 방앗간. 그죠? 그래서 이 위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고, 그죠? 우리가 필요한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인데 이것이 전기 음성도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3.5고 2.1. 그러면 그 낙폭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ATP라는 형식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산소를 이용을 하는 거다. 그런데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3.5로 매우 높고 탄소와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차이의 크기로 인해 가지고 그 낙폭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물질적인 구조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를 이용을 하면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 해당이라는 건 산소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요. 높이 차이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밖에 못 나는 거예요. 해당은. 네. 그거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단 과일이 있고 지질 과일이 있어요. 단 과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일이에요. 지질 과일은 견과류예요. 그 다음에 곡물 있잖아요. 곡류. 곡류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 곡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곡류예요. 그런데 지질 곡류가 있어요. 그게 종실류예요. 사람들은 단 과일과 지질 과일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선생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 과일과 지질 과일을 다 주셨어요. 단 곡식과 지질 곡식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과일과 지질 과일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과일만 먹어요. 단 과일만. 그 다음에 곡류도 단 곡류와 지질 곡류를 먹어야 되는데 단 곡류만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병?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약과 음식의 차이는 약은 순물질이에요.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수천 가지. 최소. 수만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만 가지를 영양소를 다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엄격하게 10%, 80%는 아주 정말 암 환자다. 이런 경우는 좀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0, 60에도 효과가 커요? 네. 그리고 뭐 단백질, 이게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백질 10, 탄수화물 40, 얘가 50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네. 만일에 박사님께 질문한다면 얼마까지 허락하시겠어요? 저는 뭐 10, 그 다음에 4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단백질이 10이라고요? 네. 그건 너무 조금이죠. 단백질이 보통 몸무게 1kg당 영양학계에서는 0.8g을 권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0.8g은 정상 분포에서 상위 97.5%가 0.8이에요. 실제로는 평균값은 0.6이에요. 50kg를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kg이다. 그러면은 평균값이 0.6g이란 말이죠. 그럼 0.6을 했어요. 그러면 30g이에요. 데이. 하루에 30g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콩으로 드신다. 콩이 예를 들어서 100토다. 100태가 35%다. 단백질이. 그러면 콩을 100g만 드시면 돼요. 하루에. 왜냐면은 이제 암모니아가 나오잖아요. 암모니아. 그죠? 요소가 되면은 암모니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독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냥 NH3로 나간다고요.
이게 요소로 변해야 되는데 요소로 변화는 안 돼요. 간에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30g을 저기 1600칼로리 하면은 몇 g이 나왔죠? 1600칼로리에 네. 30g을 먹었다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0g을 드시면은 단백질이 4니까 g당 4kcal니까 제일 1120kcal죠. 120kcal. 네. 몇 프로?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200kcal를 드셔야 된다. 그럼 120g면 10%밖에 안 되죠. 1600칼로리면 1600이면은 대략 뭐 8%밖에 안 되겠네요. 한 8%, 7, 8% 되겠네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충분하죠. 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단백질이 6%예요. 젖에 있는 게. 근데 급속히 성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방을 잘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순환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의 어떤 인체, 육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상당히 그게 중요한데 저는 육체를 물질로 볼 것인가? 에너지, 다시 말해서 영혼으로 볼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물질이에요? 아니면 에너지, 영혼이에요? 에너지. 그쵸? 그러면 이 육체라는 것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몸을 성전이 거하려면 이 방이 제가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책 같은 거 계속 이제 싸가지고 지금 치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치우려고 할까요? 책이 그렇죠.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만 계속 냅다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짐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육체에 너무 많은 짐들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지금 서구의 영양학이나 현대 물질과학의 영양학은 물질의 영양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점 에너지의 영향으로 변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거든요. 대사. 대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에너지 대사예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어떤 시스템,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거치느냐. 그거를 지금 최근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구조체예요. 단백질은 에너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원은 지질과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탄수화물보다 지질이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산소가 적어도 똑같은 열량을 낸다고요. 네. 고마워요.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대1 정도, 상식적으로 단 과일과 지질이 돼 있다면 1대1 정도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동물성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이제 채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저는 동물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른 생명을 네. 네. 포화지방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포화지방. 특히 장쇠 포화지방. 장쇠 포화지방은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말초 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에 쌓이거나 말초 세포에 쌓이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을 해요. 그리고 이 포화지방은 이 굳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저온에서 굳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인체가 뭐가 굳어 37.5도인데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포는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포호흡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산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내호흡 그죠? 세포 단위에서. 그런데 우리 인체는 단세포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의 유니셀룰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니셀. 단일 유니는 완이란 뜻이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멀티셀룰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간은 50조개 내지 100조개의 거대한 세포들의 집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슴이다. 가슴이다 하면 벌써 세포가 50겹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 살가루 하나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호흡계. 그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폐가 점점 분질을 하는데 23번 정도 분질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폐포로 들어간다. 그죠? 이 폐포까지 들어가는 걸 외호흡이라고 한다. 폐포까지. 그 다음에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폐포가 있으면, 폐포 주위에 모세혈관이 흐르거든요. 모세혈관. 그러면 산소, 이거 우리가 호흡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죠. 그죠?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 그리고 여기에는 CO2 농도가 높으니까 CO2가 다시 폐포로 들어가요. 확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혈관 내에서 산소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적혈구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한 개당 헤모글로빈이 10만 개. 그리고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가 4개. 그죠? 산소가 4개 붙으니까 총 40만 개의 산소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적혈구 한 개당.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적혈구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혈구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포, 적혈구 하나당. 그래서 적혈구가 받아가지고 세포에게 산소를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내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외호흡. 호흡계는 외호흡. 그 다음에 순환계가 내호흡. 그 다음에 세포가 세포호흡.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호흡은 3단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세포체이기 때문에 산소를 전달하는 시스템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흡계와 순환계는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호흡계에서 폐포까지 오는 걸 외호흡, 그리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적혈구에게 산소를 전달해서 적혈구가 세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내호흡.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내호흡, 외호흡, 내호흡, 세포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는 상기도계와 하기도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상기도계는 코, 비강, 인두로 이어지고 하기도계는 후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로 구성됩니다. 상기도계는 공기 불순물을 걸러내고 체온과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습도를 맞춰주죠. 그 다음에 하기도계는 실질적으로 이제 산소를 교환하는데 기관지 분지계와 폐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지계는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2개로 나눠지고 또 2개가 또 4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23번 분지를 하는데 보통 17개까지는 17번 분지까지는 죽은 공간이라고 그래요. 죽은 공간. 그러니까 폐포에서 산소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 그래서 18번에서 23번 그리고 페포까지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산소 교환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기독의 하기독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미생물, 침입자 이런 걸 걸러내는 거죠. 조절을 해주고 상기독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 하기독에는 실질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점막에 의해 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은 3상이 있죠. 물질의 3상.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기체는 액체 상태를 통해 가지고 쉽게 녹아요. 용해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고체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체 상태에서 고체로 바로 갈 때는 용해 상태가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인체 내에는 폐도 마찬가지로 액체가 있어요. 물로 돼 있죠. 그죠? 이 페포다. 페포다 하면은 페포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항상 점막에 있는 거예요. 점막. 페포 점막. 근데 주성분은 액체, 물이고 이 물은 물은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계면 활성제가 있어야 돼요. 물과 계면 활성제가 필요하다. 계면 활성제는 별다른 게 아니고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 생체 계면 활성제, 지방산이 분비가 되면서 페포의 표면 장력이 낮아져요. 표면 장력이 감소해서 페포의 크기, 확장, 수축이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CO2 교체가 원활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표면 장력이라는 거는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분자들 간에도 인력이 있죠. 그죠? 분자들 간에 인력이 있는데 이 표면에 있는 분자는 하나의 분자당 5개의 분자와 인력을 가져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분자는 이 분자 하나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안정해져요. 분자 간 인력이 생길수록 그만큼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계에는 에너지가 낮아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가 훨씬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작아지려는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 구조에서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가장 작은 입체 구조는 뭘까요? 부피는 크고 상대적으로 표면이 작은 거.
기하학적으로. 3면체, 6면체, 9. 세 가지 중에 어느 걸까요? 그렇죠. 9죠. 그래서 물방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내부 입자에 비해서 표면의 입자가 개수가 작아져요. 그거를 우리는 표면 장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있는 분자들끼리 인력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분자 간 인력의 10배였어요. 그러니까 페퍼가 이제 호흡을 하려면은 페퍼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됐다가 페퍼가 이렇게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작아지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산소가 들어왔다가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산소가 이렇게 나가고, 그죠? 그걸 이제 조절하는 게 뭐예요? 횡격막이란 말이에요. 횡격막. 횡격막은 수위근이에요.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근육이잖아요. 이거는 포유류만 있어요. 파충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등 동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포유류 단계에서만 이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내려가면은 폐가 커지는 거잖아요. 압력이 작아져서. 그리고 횡격막을 올리면은 폐가 쭈그러들면서 공기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딥 브레스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심호흡. 그죠? 그게 이 횡격막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횡격막에서 여기 아랫배에다가 기름기가 차 있으면 이게 잘 안 움직이죠. 그죠? 이게 살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심호흡이. 그런데 이 횡격막에 의해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는데 이 표면에 물 분자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 분자층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안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퍼지게 하려면 뭘 인체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나 하면은 계면 활성제를 만들었다. 계면 활성제가 중간중간에 끼어서 이 수소 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계면 활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수가들 있잖아요. 미수가들. 미수가들은 이 계면 활성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계면 활성제를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수가들이 이제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체 내의 질병의 문제나 또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자론적인, 원자론적인 단위까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유아 미수가가 계면 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폐포 호흡이 안 돼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했는데 계면 활성제는 지방산이란 말이에요. 지방산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면 활성제가 대신 역할을 해주니까 미수가 사망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계면 활성제의 원리를 알려면 물 분자가 점막을 통해 가지고 액상에서 고체로 산소 공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인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저 한 장 찍어주십시오, 선생님. 네, 이 배경하고 딱. 그래서 분지가 17개까지는 데드 스페이스다. 이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수업이 잘 되냐? 아유, 아침에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수업이 잘 되네.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 강원도에서 생산한 직접 밭에서 뿌린 토마토를 가져오셨어요. 혹시 남았어요, 선생님? 토마토? 예, 선생님 하나만 좀 다 드셨어요? 아, 진짜 맛있었어요. 먹는데 막 에너지가 막 느껴졌어요. 그거 아침에 좀 먹었더니 수업이 잘 되는 것 같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17번, 19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뭐 23번. 이제 책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포가 나눠져 가지고 페포는 좌우로 1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면적이 70에서 140 제곱미터가 되는데 모험 표면의 35배래요. 표면적이. 페포의 면적이 모험 표면적의 35배. 놀랍죠? 그만큼 많은 산소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폐의 주머니, 페포는 공기가 차 있는 폐의 주머니죠. 문자 그대로 포는 주머니잖아요. 공기가 차 있는 폐의 주머니로 페포의 내부 공간과 혈관 사이에는 1만 분의 1cm래요. 간격이. 또는 10만 분의 1cm보다 작은 페포막이 있어요. 반투막이죠, 반투막. 그죠? 반투막은 산소는 통과시키는데 물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페퍼와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는 통과가 되는 거죠. CO2. 그 다음에 페퍼의 상피세포는 제1형과 2형 세포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1형 세포는 이제 이렇게 반투막을 통해 가지고 산소 교환을 하는 게 제1형 세포예요. 대략 페포의 90 내지 95%를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제2형 세포는 5 내지 10%를 차지해요. 그런데 페포의 표면 장력을 낮추는 계면 활성 물질.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방산이죠? 네. 생성, 저장, 분비하는 등 대사 효소 작용을 한다. 만약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지 않으면 작은 페퍼는 찌그러져서 기초 교환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렇게 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을 잘 흡수하는 거, 견과류를 잘 흡수하시는 게 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닭가불포화지방산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필요하겠죠. 그런 거 공급을 안 하면은 페퍼가 포화지방만으로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포화지방은 분자가 인력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점액 선모층과 페포의 대식세포가 방어작용한다. 이거 중요하죠. 대식세포. 그죠? 상피세포에는 항상 대식세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나 또는 죽은 세포들을 잡아가지고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식세포는 12개 세포까지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식세포가 배가 부르면은 주위에 죽어있는 세포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죠. 특히 포화지방이 들어가잖아요. 포화지방. 포화지방을 먹으면 대식세포가 활동을 안 해요. 흥미롭게. 그러면 세균들이 들어왔는데 대식세포가 안 잡아먹어. 그러면 미생물이 막 증식을 하는 거죠. 또 죽어있는 세포를 안 잡아먹어?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들이 와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골고루 섞이는 거예요. 자연의 속성은 골고루 섞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러죠. 시간적으로는 과거, 미래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은 본질적으로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이는 게 미래고 이렇게 섞이지 않은 게 과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런 물질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물질들의 관계. 그래서 지금 정맥 혈액과 동맥 혈액 폐포 대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도가 보시면 대기가 산소가 160 mHg예요. 그죠? 폐포가 105, 동맥이 100, 정맥이 40이에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대기가 0.3 mHg, 폐포가 40, 동맥이 40, 정맥이 46이에요. 그래서 대기에서는 산소가 농도가 높고 혈액 내에 정맥으로 가면은 산소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폐포와 동맥 혈액 사이에 교환을 해주는 거죠. 이제 산소의 분압에 따라서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산소 분압이 40이다. 40일 때 C점은 43도씨거든요. 그러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비율이 55% 정도예요. 그죠? 예? 산소와 똑같은 산소의 분압인데 온도가 예를 들어서 43도다. 그러면 55란 말이에요. 포화도가. 그런데 38도로 내려가면은 포화도가 거의 70%가 넘어가요. 75%라고 칩시다. 20도씨가 되면은 거의 95%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인체 내 헤모글로빈이. 그러니까 더운 데로 가면은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에 사는 사람보다는 고위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산소 이용률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능이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문명의 대부분 추운 지방, 그죠? 약간 온대성인데 추운 지방들. 거기서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적도 지방보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흥미로운 사실은 산소 분압이 지금 보면은 pH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얘 pH 7.2거든요. 여긴 7.4. 여기 7.6이에요. 점점 올라가죠? 혈액은 pH가 얼마예요? 혈액은 pH가 정상이 7.35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 육식을 한다. 육식을 하면 pH가 어떻게 돼요? pH가 내려가죠? 그죠? 산성화 된단 말이에요. 산성화가 되면은 헤모글로빈 포화도도 낮아져요. 그죠? 한 10% 정도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산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산소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헤모글로빈들이. 그래서 단백질 과잉은 호흡기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만든다. 그러면 약간 추운 지방으로 가는 게 낫겠죠. 산소 공급을 위해서라면. 또 pH 알칼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채소류나 과일류,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들면은 혈액이 이제 알칼리로 변하겠죠. 현미는 산성 물질이에요. 현미는 선생님, 현미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현미만 뎁다 먹으면 혈액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채소만 먹으면 괜찮아요.
채소는 네. 채소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중금속이 오염돼요. 적절하게 뭐든지 밸런스 있게. 아니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제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모르죠. 모르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건강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괜찮은데 시행착오를 겪다가 질병에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영양학 공부가 좀 중요해요. 사실 아주 깊은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해보면 물론 그분들이 강의는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분학. 산소에 따라 가지고 이제 헤모글로빈 농도가 다르죠. 그죠? 혈액 내 산소가 높을수록 이제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미 이제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흡계고 하나는 이제 비뇨계예요. 이제 비뇨계에서는 이제 미네랄 흡수, 수소, 산을 방출하고 재흡수하는 과정을 해가지고 혈액 수소 농도를 조절을 하고 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염기라는 게 산은 수소이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염기는 수소나 이온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H2O가 항상 일정한 양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정반응. 또 이렇게 이온이 됐던 게 다시 물로 변하는 걸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항상 물 분자 일정 수에는 수소나 이온과 수소 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물은 항상 수소 농도 이온과 수소나 이온 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도란 뜻이거든요. 이 보통의 물의 수소 이온과 수소나 이온 농도가 같아요. 이게 보통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로그 10이 되니까 이거는 1이니까 7이 되는 거예요. pH가. 그래서 이걸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염기 중성이라고 할 때 중성의 개념은 전제가 뭐냐면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그럼 왜 물이 pH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의 화학 반응은 액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액체는 대부분 용매가 물이란 말이죠. 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할 때 화학 반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화학 반응은 용매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그래서 pH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pH는 본질적으로 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화학 반응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H 농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인체 내 단백질들은 이 pH 농도에 따라서 구조 그리고 기능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pH에서 특정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 내는 보통 인체 혈액은 pH 7.35를 기준으로 해서 약 알칼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항상 혈액을 pH 7.35로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 종류가 몇 가지? 10만 가지란 말이에요.
이 10만 가지 단백질이 pH를 안 맞춰놓으면 다 교란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뒤틀리는 거죠.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혈액의 pH를 맞춰야 되는데 그 혈액의 pH를 맞추는 기구가 하나는 호흡계, 또 하나는 비뇨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계에서 어떻게 pH를 맞추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CO2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CO2와 H2O가 결합을 하면은 CO2가 있잖아요. CO2와 H2O가 결합을 하면은 H2CO3라는 탄산염을 만들어요. 이 탄산염은 다시 CO2와 H2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탄산염은 다시 중탄산 이온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HCO3-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역반응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호흡을 하면은 CO2가 나가죠. CO2가 나가면 CO2 양이 줄어드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역반응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산염 H2CO3가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든 만큼 얘를 더 만들려고 또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수소 이온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pH가 증가를 하는 거죠. 알칼리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수조가 있는데 수조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조에는 CO2와 H2O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H2CO3로 될 수도 있어요. 또 얘들이 HCO3- H 플러스로 될 수도 있어요. 물이 담겨 있는 주머니, 그릇. 근데 밑에가 구멍이 있는 거,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CO2가 날아갔어요. 그럼 얘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규정을 맞추려고. 그죠?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또 줄어들겠죠? 그럼 이걸 맞추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알칼리화 되는 거예요, 혈액이. 혈액이 알칼리화 되면은 산소 포화도가 증가. 그러면 산소 공급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명상, 메디테이션,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단전호흡, 또 뭐 신선, 도교, 또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비주의들이 있잖아요. 그죠? 호흡, 또 기도, 명상, 또 관상기도 다 같은 얘기죠. 그죠? 핵심은 이러한 심호흡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알칼리화하면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생성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다른 말로 영성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형 이상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성, 형 이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예요. 표현은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호흡을 한다. 횡격막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심호흡을 하려면 횡격막이 핵심적인 거니까. 횡격막은 포유류 단계부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익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부비만이 엄청 돼가지고 기름이 막 끼어 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 횡격막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배를 보면 알아요, 저는.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해요. 배를 보면은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데 영성적이다?
그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그죠?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물들의 시체를 담아두는 무덤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